안녕하십니까. 오늘 트럼프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UFO 사태, 드론 사태, 이 배후를 미국 정부로 지목했습니다. 어떤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스럽죠. 그리고 트럼프는 에르도안이 시리아를 삼켰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 수복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관련된 뻔뻔스러운 조작극, 그 외에 다양한 뉴스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입니다. 이 캐나다의 할아버지가 낙지입니다. 할머니도 낙지죠. 자, 이 낙지 후손 크리스티아 프리랜드가 사임했습니다. 지금 재무부 장관, 과거에는 외무장관을 했습니다. 지금 부총리자 재무장관인데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중에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거 코로나 때 이 트럭 운전사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했죠. 동결하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고 비웃고 있습니다. 조소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주 좀 이 질이 나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뜨리도도 뭐 사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루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지금 뭐 연방정부죠. 이 연방정부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연방정부 붕괴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코땡땡 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찍어서 이제 뿌렸죠. 이 파퓰리즘, 그리고 이민자 문제, 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미국과의 마찰, 뭐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이민자 문제다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중국계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국 본토에서 또 많이 받아들이고, 물론 뭐 한국 사람도 많이 갔습니다만, 지난 한 2, 3년 동안 인도계를 집중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캐나다 내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방정부를 더 이상 꾸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런 뭐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루지아, 조지아에서는 이제 새로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대통령 관저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물러나고 이제 버티고 있던 조지아 여자 대통령이죠. 이 사람은 조지아 사람도 아닙니다. 부모님은 뭐 조지아 출신입니다만 프랑스에서 태어난 프랑스 국적자입니다. 결국 끌려 내려져 와서 이제 고향인 프랑스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 신임 대통령은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지아는 서구를 위한 국가가 아니다. 나토를 위한 국가가 아니다. 조지아는 조지아를 위한 국가일 뿐이다. 뭐 친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조지아는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겠다는 거죠. 러시아와도 교류하고 또 유럽과도 교류를 한다. 그런데 유럽은 조지아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적대시하고 이제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지아 정부는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고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자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대부분 이분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수개월 전에 가자 지구에서 이 폭탄에 의해서 이제 딸을 잃은 그 사람입니다. 이분이 오늘 폭탄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이제 수개월 전에 딸을 떠나보낼 때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큰 화제가 되었죠. 결국 이분도 오늘 폭탄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지옥에서 돌아가셨지만 천당에서 깨어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트럼프 취임까지 35일이 남았습니다. 이 35일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일단 민주당 계열들, 특히 트럼프에게 온갖 공격을 가했던 민주당 리버럴 세력들,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폴리티코지에서 얼마 전입니다. 이런 기사도 올렸습니다. 이 트럼프는 복수를 약속했다. 여기에 이제 그의 타겟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뭐 보복하겠다, 뭐 응징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들, 이것을 최근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보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제발 저리는 거죠. 그래서 야, 트럼프가 보복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기사를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죠. 미국의 리버럴 세력들, 야,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올리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는 보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가 이것만 이제 거론했죠. 자, PBS 뉴스에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트럼프는 복수를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보복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복하겠다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죠. 그래서 복수를 배제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들, 특히 J6 사건 이후입니다. 이때 뭐 상상하기 힘든 인권 침해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군, 그리고 이제 뭐 FBI나 정보기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사법 시스템,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트럼프 지지자들을 박했죠. 그리고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뭐 러시안 게이트나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음해를 하면서 괴롭혔죠. 자, 이런 일들,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넘어가서는 미국의 미래가 없는 거죠. 이 미국의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연방기관들, 뭐 FBI나 CIA, 뭐 펜타곤, 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정적을 해치는 데 사용한다. 이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용납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리버럴 세력들이 저지른 일,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첫 번째 과제죠. 이렇게 리버럴 세력, 민주당 세력이 두려움에 떨자 오히려 역으로 이제 공화당,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혹시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복 논란 가운데 아베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아베 부인 아키에 여사를 초청했습니다. 말하라고 자택으로 직접 초청한 거죠. 과거 이 트럼프는 아베에 대해서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아베만 나오면은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세계 지도자들, 물론 뭐 자신은 많은 친구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단 한 명을 꼽으라면은 아베를 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베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평상시에도 자주 했죠. 이 아키에 여사를 개인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소다로가 트럼프를 찾아갔습니다만 형식적인 만남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뭐 기시다 정부나 지금 현재 정부, 이들이 뭐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만나려고 했지만 트럼프는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베 부인을 말하라고 초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시끄럽다고 합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아베의 죽음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퍼서널하게 개인적인 문제로, 뭐 개인적인 원한의 문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아베의 죽음 배후 세력, 뭐 일본 내에 있든 미국에 있든 이들에 대해서 일종의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지금 아키에 여사 초청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이제 UFO에 대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뭐 드론, UFO 뭐든지 좋습니다. 일단 정체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미국 정부, 군, 그리고 바이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 뭐 적성국에서 이런 드론을 보냈다, 이 경우 미국은 다 요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이제 미국 상공을 떠다니고 있는 거죠. 특히 대도시입니다. 이 대도시에는 민간 항공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충돌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미국 정부는 방치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 국민들에게 큰 두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인지 모릅니다만 그냥 내버려 두고 있죠. 마치 이것이 외계인들이 컨트롤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온갖 루머가 확산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성국이 이런 드론을 보냈다, 이 경우 미국 정부는 다 요격했을 거라는 거죠. 이 트럼프는 이것이 외국산 드론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이 드론이 어디서 떴는지,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트럼프는 이것이 미국 내 드론이라고 믿는 듯하고, 그리고 바이든 정권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출처, 어디서 떴는지 이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는 뒤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제 거주하는 곳, 그 근처에도 지금 드론이 날아다닌다는 거죠. 이 배드민스터. 자, 여기로 자기가 이제 가려고 했는데 여행을 취소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또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드론 사태, 뭐 UFO 사태를 터뜨립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간 지역에 또 혹시 뭐 드론 같은 것이 날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이 경우 미국 역사에 이제 큰 불행한 일이 덮치게 됩니다. 이 드론 문제, UFO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는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는 이것이 어디서 떴는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우 이상한 일이 지금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런 드론이 막 날아다니면은 미국 국민들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서 드론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드론을 띄울 수 없도록 이런 드론 쇼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리아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뭐 시리아의 대표적인 유전지대, 곡창지대, 이곳은 미국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생산되는 원유 한 80%는 미국이 이제 약탈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곡창지대 뭐 불을 질러서 밀밭을 불질러서 이제 경작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오는 곡물은 이렇게 이제 미국이 회수합니다. 쿠르드 쪽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라크나 터키 쪽으로 이렇게 빼돌리고 있죠. 기본적으로 미국은 현재 구도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미국이 꿈꾸었던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미국은 아사드가 미국에 굴복하길 바랬죠. 아사드 정권이 무질서하게 무너지게 되면 아이시스나 이런 애들이 이 시리아를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미국이 원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아사드 정권을 증오하기보다는 아사드 정권을 굴복시키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 과거 이제 트럼프는 2019년입니다. 이 IS 수계 이제 알 바그다디죠. 알 바그다디를 뭐 미국이 제거했다 이야기하지만 그건 미국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 사람이 뭐 어딘가에서 보호받고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알 졸란이나 뭐 알 바그다디 똑같은 놈들이죠. 이 둘이 아이시스, 알카에다 이들을 이끌었던 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 바그다디가 죽었다 뭐 이 시기입니다. 2019년. 이때 트럼프는 우리가 이 시리아 오일을 장악하고 있다. 아이시스로부터 오일을 우리가 이제 보호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드 정권은 이 오일에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이 아사드 군이 가면은 거기다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죠. 트럼프는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엑슨모빌 같은 미국의 이 오일 메이저가 들어가서 이것을 캐와야 된다, 뭐 개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비난을 들었습니다. 이 나토 국가의 선전 언론 매체는 이 아사드 통치 말기에 시리아인들이 90%가 이제 가난하게 되었다, 뭐 극한의 빈곤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서구 언론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 미국이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곡물을 훔치고 있다. 이것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리아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80%를 미국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드 정권에 주지 않는 거죠. 아사드 정권의 이제 장군은 $40를 받고 군인은 $25를 월급으로 받고 이런 뭐 처참한 빈곤에 몰리게 된 겁니다. 결국 나라가 이제 붕괴되는 거죠. 만성적인 연료부족. 여기에다가 트럼프는 시저 생션을 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저 생션은 이 아사드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 제대로 이제 재건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철강 제품이나 시멘트 이런 것이 수출되지 않도록 차단을 하죠. 시멘트나 철근이 있어야지 파괴된 집을 이제 허물고 새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집 자체를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집을 못 지으면은 사람들이 천막에서 살아야 됩니다. 겨울이 되면 춥죠. 얼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석유도 미국이 훔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고통이 가중되면 아사드의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경우 아사드가 결국 미국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이 미국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미국이 아사드 정권의 붕괴까지 노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알카에다, 아이시스 두목이죠. 알 졸라니가 와서 지금 이 다마스커스에서 뭐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과 서구의 입장은 대단히 난처하죠. 그래서 온갖 선전전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사드를 악마화하는 거죠. 물론 알 졸라니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악마화 작업을 했을 겁니다. 뭐 이것은 비온 팁입니다. 인도의 비교적 중립적인 것이라고 알려진 이런 데서도 서구의 이제 거짓 선전전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 방송에는 서구의 자본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사드 정권, 아사드가 호화롭게 생활했다. 국민 절대 다수는 빈곤에 허덕이는데 아사드는 호화롭게 생활했다. 그리고 아사드 정권 캡타곤을 만들어서 유럽이나 다른 곳으로 수출을 했다. 돈을 벌었다. 마약으로. 그리고 아사드 대통령 관제관이 뭐 고급차가 즐비하더라. 차고에 차들이 쭉 있는데 뭐 토요타 뭐 이런 차들 다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차들 뭐 경원이든 뭐든 타는 차들이 거기 다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페라리 한 2대 정도 보이고 그리고 뭐 메르세데스 벤츠 뭐 BMW 이런 차들 있고 그런데 이 한국의 아파트 지하에 가보면 요즘 고급차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좀 평범한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급차는 뭐 한 5대, 6대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는 뭐 슈퍼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우디 왕가의 가라지입니다. 결국 이런 온갖 종류의 거짓말을 지어내서 올리는 거죠. 이 중에 가장 악질적인 것은 캡타곤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3일 전입니다. 3일 전에 이 알카에다 아이시스 이들이 어떤 이제 창고를 급습을 했는데 이 안에 캡타곤 만드는 설비 그리고 캡타곤 이런 것이 들어있었다.
아사드가 캡타곤이라는 마약을 만들어서 유럽에 팔고 그 다음에 부를 누리고 뭐 수십조로 축적해서 러시아로 빼돌렸다. 이런 거짓말을 일단 이제 알카에다 지금 HTS죠. 이들이 했습니다. 이 전 세계 언론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증폭해서 막 이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것은 ABC 영상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프랑스, 미국, 영국 곳곳의 언론들이 저기 아사드 저 나쁜 독재자가 악명 높은 캡타곤이라는 마약을 만들어서 유럽에 대거 팔고 큰 돈을 벌었다. 수십조를 러시아로 빼돌렸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캡타곤은 아이시스의 마약입니다. 이 아이시스 테러리스트가 암페타민, 필로폰이죠. 자, 이것을 만들어서 군인들 테러리스트에게 쓰고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유럽에 수출했습니다. 이제 9년 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정보부에서 올린 브리핑입니다. 이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캡타곤, 이슬라믹 스테이트, 아이시스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아이시스, 이들이 캡타곤을 만들어서 전사들에게, 테러리스트에게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럽에 수출하는 겁니다. 2015년 파리 어택할 때 이 테러리스트도 이 약을 먹었다. 자, 그리고 나르코 테러리스트 넥서스. 자, 이 마약과 테러리스트 연계관계.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이슬라믹 스테이트입니다. 미국 정보부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국방정보국, 그리고 DNI, 이런 데서 다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미국 국방부에서 올린 문서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6월 18일. 자, 이란군이 캡타곤 만드는 곳을 이제 찾았습니다. 아이시스 근거지죠. 여기서 대량의 이제 캡타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도 보고를 했습니다. 캡타곤 누가 만드는가? 아이시스가 만듭니다. 그리고 2022년 이탈리아입니다. 나폴리죠. 아이시스가 만든 이 조다니의 캡타곤이 이렇게 이제 나폴리 쪽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이탈리아 경찰이 급습을 해서 잡았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탈리아는 지금 이 캡타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덴젤 워싱턴 나온 이퀄라이저 3,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캡타곤, 아이시스 메이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31일 저 뉴스위크지입니다. 지하디스트, 테러리스트를 만든 아이시스가 만든 캡타곤, 이렇게 기사화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며칠 전입니다. 이들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이 시리아 내 어떤 창고를 찾았는데 그 안에 장비와 약이 있습니다. 야, 이것 보고 아사드가 만들어서 팔았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서구 전 언론은 아사드를 마약 제조범으로 이렇게 이제 둔갑을 시킨 거죠. 지금 알-졸라니가 다마스커스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아사드와 아사드 정권을 악마화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작업을 서구 언론은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포르투갈의 의사입니다. 시리아 내전 때 이 시리아에 와서 봉사했던 의사입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보수주의자이자 로만 가톨릭 신자로서 저는 2010년에 알았던 것처럼 모든 기독교인이 완전한 자유 속에서 성스러운 의식을 거행할 수 있는 세속적이고 활기차고 번영한 시리아, 이 시리아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리아와 뻔뻔스러운 서방 지원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을 오늘 올렸습니다. 이 시리아 악마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고 이런 글을 쓰신 거죠. 그리고 가브리엘 이 사람은 시리아의 옵소도스 시리아 정교회 이제 목회자 같습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시 시리아 영부인 아스마 여사가 부활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 시리아 정교회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부심, 존엄성, 희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의 보호 아래 우리는 우리의 신앙, 전통,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알카에다 계열 테러리스트가 시리아를 장악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자유롭게 신앙을 기념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침묵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시리아와 기독교인들 그리고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아사드 대통령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글을 이제 또 오늘 올렸습니다. 아무리 서구가 거짓말을 해도 진실은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다마스커스에서 활개치고 있는 이 지하디스트 차에 써진 문구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경배하는 자들아, 너희의 시간이 왔다.
우리가 이제 손을 봐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스티커를 붙인 지하디스, 무슬림 극단주의자들, 이들이 지금 다마스커스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자들, 지금 현재 뭐 서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서 야 도대체 왜 이런 문구를 쓰고 다니냐 이러니까 아니야 우리는 시리아 기독교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을 겨냥한 것이야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그리고 린지 그레엄, 이 린지 그레엄 같은 네오콘 세력들, 이 시리아 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 조작질에 가담했던 정치인들, 뭐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또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야, 진짜 저 아이시스가 진짜 커져가지고 또 영역을 뭐 엄청나게 차지하고 엄청난 테러를 또 야기하면은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한 미국의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두려워서인지 아이시스의 공격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제가 이제 몇 해 전 방송 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5만여 명의 아이시스 포로들이 지금 이 쿠르드족 그쪽에 이제 교도소에 있습니다. 만약 아이시스 혹은 터키군들 혹은 터키 직계주 SNA 이들이 들이닥쳐서 이들을 풀어주게 된다. 엄청난 병력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이 풀려나면은 엄청난 전력이 배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시스는 과거처럼 크게 활개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악몽이 될 겁니다. 린지 그레엄이 그나마 이제 솔직하게 이 아이시스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저도 이 미국이 알졸라니 같은 인물이 다마스커스를 통치한다. 이것까지는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의 진짜 배우가 누구인가? 오늘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터키가 반군을 통제하고 있고 에르도안은 시리아를 비우호적으로 점령했다.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들어가서 침공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트럼프가 했습니다. 뭐 트럼프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엉뚱한 소리도 많이 하고 틀린 이야기도 하지만 매우 솔직하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번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트럼프가 매우 진솔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미국은 아사드 정권의 완전한 붕괴 이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완전히 붕괴되고 지금 알졸라니가 다마스커스를 먹었죠. 그런데 이 바로 직접적인 배후에 에르도안이 있다 이렇게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터키가 졸개들을 풀어서 시리아를 먹었다. 그리고 트럼프는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터키, 이 에르도안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시리아를 먹기를 원했다. 뭐 알레포 같은 경우 500년 동안 지배를 했었죠. 모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근에 이제 에르도안이 자신의 야심, 영토적인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드 정권을 철저하게 몰락시키는데 직접적인 배후 이것을 에르도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역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에르도안이 적대적으로 이제 인수해버렸다. 시리아를 인수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미국은 다급합니다. 어쨌든 에르도안이 만약에 이제 시리아의 상당 부분의 영토를 먹게 된다. 한 절반 정도 먹게 된다. 자, 이 터키가 엄청 커지게 되죠. 그리고 터키가 중동에서 매우 강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뭐 인구도 1억이 넘고 군사력도 막강하고 현대화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터키를 제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이 중동 지역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인구 1억의 현대화된 군사력을 가진 국가. 어떤 면에서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이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공군력이 약하죠. 자,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사드 정권 붕괴 배후에 터키가 있다. 그리고 에르도안은 매우 영리한 놈이다. 뭐 스마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 좀 이제 시니컬했습니다. 이것은 에르도안 저놈 말이야 영리한 놈이야. 이 기회를 틈타서 시리아를 먹었어.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은 이 터키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만들어서 어떤 행동에 옮기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커져버리면 미국의 통제력을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터키는 시리아 국경 즉 이 쿠르드입니다. 이 쿠르드 지역을 침공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병력을 대규모로 이렇게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에르도안은 쿠르드족까지 때려가지고 상당 부분의 영토를 차지한 다음 그 다음에 뭐 미국과 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됩니다. 자, 그리고 뭐 아르메니아 테러 집단 이들이 터키에 대해서 또 뭐 경고를 했습니다. 아르메니아든 자, 이 쿠르드족 PKK나 YPG 이들은 터키에 뭐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터키에 저항하는 단체죠. 이 터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것을
쿠르드족 그리고 아르메니아 전사들 이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터키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이런 영상을 찍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리아 붕괴 그리고 쿠르드족 공격 이 직접적인 배후는 에르도안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로부터 돌려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물어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야 그것은 뭐 지금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영토들은 이미 다 파괴되어 있어. 그것을 제대로 다시 재건하는데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 손으로부터 되찾는다.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평화계, 이 젤렌스키는 미국의 말을 듣고 일단 협상장으로 나오라.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제시한 몇 가지 조건들, 이 중에 영토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은 뭐 러시아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서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매우 빠르게 진격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군은 배후의 방어선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제대로 방어도 하지 못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다 도망가고 있는 거죠. 방어할 무력이 없다거나 병력이 없다거나 무기가 없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군들이 쭉 가보면은 참호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벙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지어진 벙커 안에 우크라이나군은 한 명도 없는 거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 러시아군들은 뭐 라면은 없겠지만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얘네들 벙커 참 잘 지었네. 빅서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는 제대로 합리적으로 방어선을 만들지 못했다. 결국 이대로 러시아군이 계속 밀고 나가면 드네프르 강까지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올랐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덕지덕지 이렇게 요새왔다. 뭐 제대로 못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진격이 매우 빨라지고 있다. 러시아 진격을 오히려 돕고 있다. 이런 기사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극우 성향의 의원이 유럽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은 철회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푸틴은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을 러시아로 데려가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고 교육시켜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들이 러시아계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폭격을 했기 때문에 푸틴은 그 아이들을 이제 러시아로 데리고 가서 이 학교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젤렌스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유럽 의회에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은 유럽으로 데리고 와서 패도에게 이렇게 넘기고 있다, 서플라이하고 있다, 공급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북한군 떡밥이 등장했습니다. 이 뭐 시신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북한군 시신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왼쪽 영상에 보면 어깨에 빨간 띠, 붉은 띠, 북한 깃발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북한군 시신이다. 쭉 늘어서져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본 영상입니다. 원본 영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붉은색 필터링을 해서 그냥 이것만 또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다른 데는 거의 뭐 흑백에 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군 시신을 조장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은 금방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 늘어서 있는 이렇게 시신들은 우크라이나 병사 시신입니다. 이 쿠르스크에서 사망한 우크라이나군 시신을 우크라이나 군들은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들이 이렇게 모아서 쭉 옆으로 누워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색칠을 해서 공개를 한 거죠. 그러나 이건 뭐 금세 거짓말은 드러납니다. 이런 황당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맷 닐슨, 이 사람은 스웨덴인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이 가짜 영상 제작자는 붉은 얼룩을 더해서 북한산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지만 영상 중간에 같은 시체를 다시 보여줄 때는 똑같은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라라는 거죠. 이 영상에는 북한군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우크라이나인의 시체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장에서 전사자를 버려두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이 그들을 수거해서 옆으로 누워둔 겁니다. 이렇게 스웨덴 분석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베트남 전쟁처럼 우크라이나에 한국군을 파견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북한군 떡밥을 필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한국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북한군 떡밥을 만들어내고 있죠. 결국 이런 영상은 우크라이나의 절박함을 드러내줄 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